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던 적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데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눈빛이, 미소가,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왜 저 사람과의 대화는 유난히 피곤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차이는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대화의 기술 때문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반응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 수도, 단숨에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따뜻한 꽃향기처럼 퍼져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고 어떤 말은 역겨운 냄새처럼 불쾌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결국 대화의 기술이란 상대의 마음에 좋은 향기를 남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단 몇 초 만에 당신의 호감도는 10배 이상 높아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의 마음을 여는 대화의 기술 5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목소리와 얼굴 표정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괜찮아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전혀 괜찮게 들리지 않았던 순간 말이죠. 말은 분명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표정은 굳어 있었던 그런 순간,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진짜 괜찮지 않구나.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의사소통은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와 표정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율은 놀랍게도 말이 7%, 목소리가 38%, 표정이 55%라고 합니다. 결국 대화의 대부분은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전달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시선은 스마트폰에 두고 있다면 그 말은 진정성 있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면 그 짧은 한마디에 따뜻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건 표정과 목소리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얼굴과 목소리가 따뜻하지 않으면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나눌 때는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톤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대화는 훨씬 더 부드럽고 진정성 있게 들릴 겁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마음이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길은 눈과 눈이 만나는 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 표정의 핵심은 눈입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정한 표정과 눈빛으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인 노력을 칭찬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같은 칭찬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보다 과정인 노력을 칭찬하는 기술, 그 숨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칭찬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칭찬하죠.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잘 끝났네요. 하지만 그 칭찬은 듣는 사람의 머리에는 바람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는 모습이 멋져요. 이 말은 단순히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뇌리에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웨그의 마음가짐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칭찬받은 아이는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지만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는 실패할지라도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고 합니다. 즉, 결과 중심의 칭찬은 실패 시의 두려움을 만들고 노력에 대한 칭찬은 도전에 대한 용기를 만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잘했네. 이런 말보다 요즘 정말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 한마디가 훨씬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결과에 대한 칭찬은 금방 잊히지만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힘을 내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바꾸기도 하니까요. 칭찬은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철학입니다. 결과가 아닌 노력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은 성과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는 인간으로 느껴집니다. 그 따뜻한 시선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공감을 먼저 건네는 대화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공감은 대화의 마스터키와도 같습니다.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기는 쉽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공감을 건네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공감적 대화가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47%나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은 어떤 논리보다도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공감은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너무 지쳐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땐 좀 쉬어야지. 하지만 진짜 공감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옆에 함께 머물러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보다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공감은 배워서 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태도 말입니다.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느끼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조언보다 침묵이, 해결책보다 함께 있음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공감은 말보다 표정과 목소리로 전해집니다. 차가운 말투 속에 괜찮아요 라고 해도 듣는 사람은 냉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톤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그 말엔 힘이 생깁니다. 공감이 담긴 대화는 냉랭한 공기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 사이에 신뢰의 다리를 놓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일 때 그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집니다. 공감의 한마디가 건조한 대화를 포근하게 만들고 멀게 느껴졌던 관계를 다시 가깝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논리보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정을 정확히 말하는 기술입니다. 상황을 말하기보다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감정의 표현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탓하는 듯한 불편한 상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메시지는 내 마음이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관계는 불필요하게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요즘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라는 말이 돌아오죠. 하지만 나 요즘 조금 외로워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지만 후자는 나의 감정을 공유하자는 말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의 초점이 상대의 불편한 행동이냐 반대로 내 마음의 불편한 상태냐에 따라 대화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는 방어 대신 공감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부부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줄 아는 커플은 90% 이상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정확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감정의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은 다툼을 줄이고 이해를 늘립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진심을 상대에게 잘 전합니다. 감정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상대에 대한 불만보다는 나는 지금 마음이 아파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들은 감정의 벽을 허물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호감을 끌어올리는 가장 세련된 대화의 기술입니다. 다섯째, 마무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오늘 대화 정말 좋았어요. 이 한마디가 대화를 완성합니다. 대화의 끝은 단순히 인사를 주고받는 순간이 아니라 다음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심리학자 노먼 앤더슨의 평균 법칙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전체적인 대화보다는 마지막 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대화의 마지막 한마디가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대화가 끝날 때 수고했습니다 라고 의례적으로 말하는 대신 오늘 이야기를 나눠서 정말 즐거웠어요. 또는 대화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감정의 전달입니다. 이런 마지막 멘트를 듣는 상대는 이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기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대화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여운의 기술입니다. 실제로 고객 응대 교육에서도 마지막 30초의 따뜻한 멘트가 고객 재방문율을 2배로 높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논리보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화의 끝은 문장이 아니라 감정의 쉼표입니다. 따뜻한 한마디는 짧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무리가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따뜻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대화의 흐름보다 마지막 감정을 남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여운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한 번의 대화가 관계를 바꾸고 따뜻한 마무리가 그 관계를 이어줍니다. 이상과 같은 5가지 대화의 기술을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빛으로 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에 남은 온도는 오래 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